한영은 육하에서 판사로서 가장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그 선은 법 조항도 아니고 재판 절차도 아닙니다. 그 선은 바로 판사가 직접 판단하고 집행하는 존재가 되는 순간입니다. 남명구청 싱크홀 사건은 법적으로 보면 이미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2심까지 무죄, 정권이 바뀐 뒤에야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이 피해자는 죽었고 유가족은 남겨졌습니다. 법은 늦었고 정의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한영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한번 그 세계를 끝까지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영은 판결문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사형을 선고하고 직접 집행합니다. 그 선택은 통쾌함과 동시에 불편함을 남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한영은 정의를 실현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괴물이 된 걸까요? 이 질문은 7화 예고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한영은 피습을 당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긴장 연출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제부터 한영은 재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거 대상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6화까지의 한영은 사냥꾼이었습니다. 장보를 쥐고 사람들을 흔들고 판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7화부터는 다릅니다. 시스템이 한영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신진이 있습니다. 강신진은 6화 내내 조용했습니다. 압박은 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한영을 시험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대면 장면에서도 그는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합니다. 이 판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같은 세계의 인간인지 말입니다. 7화 예고에서 강신진의 한마디는 모든 분위기를 바꿉니다. 철거지역, 그때의 일, 한영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이 대사는 의미가 분명합니다. 강신진은 지금의 한영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부터 이어진 한영의 삶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영은 회기자입니다. 그는 미래를 알고 있고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신진은 마치 회기자를 상대하듯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강신진은 한영의 선택을 너무 잘 예측합니다. 한영이 무엇을 위해 선을 넘을지, 어디에서 멈추지 못할지, 그리고 어떤 죄책감을 가장 견디지 못하는지까지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 말은 곧 두 사람이 같은 종류의 인간일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이상과 현실을 동시에 아는 사람, 정의를 말하지만 결국 힘을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강신진은 한영을 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위험한 동료로 봅니다. 한영의 선택들을 다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해날로 펌 접근, 유세의 포섭, 엄준호 협박, 송나연에게 일부러 오해를 사는 행동. 겉으로 보면 전부 배신처럼 보입니다. 정의로운 판사가 로펌과 손잡고 기자를 밀어내고 검찰총장을 협박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들을 하나로 묶으면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사건을 막기 위해 자신이 욕을 먹는 선택입니다. 특히 송나영과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한영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면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붙잡히면 다치기 때문입니다. 7화 예고에서 한영은 실제로 공격을 받습니다. 이 장면은 송나연을 밀어낸 이유를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곁에 있으면 위험해진다는 걸 한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걸 선택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게 유일한 보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영은 판사가 아닙니다. 보호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때로 가장 더러운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택들이 쌓이면서 한영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형 선고 장면은 그 변화의 정점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개입된 판단이었습니다. 유가족의 부탁, 자신이 알고 있는 미래, 그리고 법이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한다는 확신. 한영의 사형 선고가 더 위험한 이유는 그 장면이 충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차분하게 계산된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한영은 분노에 휩쓸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침착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보통 분노로 저지른 행동은 흔들립니다. 말이 많아지고 설명을 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한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질문, 짧은 답, 그리고 사형 선고.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올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한영은 처음으로 판사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결과의 책임을 스스로 떠안습니다. 모든 비난이 자신에게 쏠릴 걸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건 정의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영에게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기자라는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래 지식이 아니라 감정의 누적입니다. 한영은 이미 실패한 정의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법이 늦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결과로 어떤 사람들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때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지 못했는지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생에서만큼은 늦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조급함이 점점 폭력적인 선택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신진이 한영을 위험하게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신지는 악인이라기보다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법이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어디부터 무력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지는 한영의 정의를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합니다. 저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한영은 지금 너무 많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판사이면서 전략가이고 보호자이며 집행자입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7화 예고에서 한영이 피습당하는 장면은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이건 경고에 가깝습니다. 이제부터는 선택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돌아온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한영 혼자만을 향한 게 아닙니다. 그 주변 사람들 모두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송나연, 유세희, 정호, 나영. 한영이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한영은 이들을 판에서 떼어내려 했지만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송나연의 경우 감정적으로 가장 멀리 밀어냈지만 서사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한영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를 가장 먼저 체감할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개에서 중요한 건 한영이 또 어떤 일을 자처하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혼자 감당하려 하느냐입니다. 강신지는 분명 그 지점을 파고들 겁니다. 과거를 들추는 이유도 한영의 신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영이 혼자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의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영은 지금까지 너무 잘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순간 한영은 정의를 집행한 게 아니라 정의를 소유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시스템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7화는 폭발의 회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합니다. 피습 장면조차 짧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이 더 위험합니다. 이건 본격적인 전쟁 전 마지막 정리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영의 싸움은 개인 비리 처단이 아닙니다. 정치, 법조, 재계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신진이 있습니다. 강신진은 단순히 한영을 제거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한영을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과거를 들추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한영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지점, 가장 약해지는 순간을 정확히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7화 이후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모입니다. 한영은 끝까지 판사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가장 증오하던 괴물이 되어버릴 것인가? 이 드라마가 흥미로운 이유는 시청자에게 그 답을 쉽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영의 선택을 응원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사이다를 느끼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7화는 그 불편함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영의 선택이 정의였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너무 멀리 와버린 결정이었다고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드라마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작픽 리뷰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